국어 7단원 우리말을 갖고 와요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취 기준은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가 되게 중요한 말이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목표는 사실 이 단원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글자 좀 좋아졌죠. 일상생활에서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했을 거야. 일상생활에서 언어 생활을 점검하기를 해봤을 텐데 평소에 하는 말이 중요해. 선생님 있을 때만 이쁜 말 쓰고 엄마 아빠 있을 때만 바르고 고운 말 쓰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친구끼리 있을 때, 선생님도 사실 친구끼리 있을 때 욕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우리말 사용 실태를 봤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말 사용 실태를 클래스에 올렸을 것이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말 사용을 주제로 해서 사용 실태를 주제로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글, 근거를 잘 들어요. 근데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는 글을 쓰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발표까지 할 것이요.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주제는 우리말 사용 실태입니다.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도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좋고 주장하고 싶은 것도 좋아요. 좀 바르고 고운 말 쓰자. 238쪽에서 보면 여러분 공부했겠지만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빠 이번 생선 뭐 사줄 거예요? 생선 갖고 싶어요 했더니 아빠가 말씀하시죠. 띠용 생선? 무슨 물고기가 먹고 싶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빠가. 그랬더니 딸이 아빠 생일 선물의 줄임말이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빠는 이런 줄임말에 대해서 사실 아빠는 잘 몰랐을 거예요. 선생님 정도는 되게 잘 알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 그래서 딸이 말해. 아빠 핵노잼. 그게 무슨 말이니 딸아. 아빠 진짜 재미없어. 진심 너무너무 재미없다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재미없어. 아빠 어떻게 이런 말을 모를 수가 있어요? 친구들은 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을 줄이죠. 비속어 그리고 과도한 줄임말 이런 것들 신조어라고 하죠. 비속어, 신조어 이런 말을 쓰면 사실 좀 별로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국어 사용, 우리말 사용을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과서상 숙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패들렛을 통해서 이제 또 발표 내용을 준비를 하고 또 얘기까지 해볼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외국어,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 잘못 사용한 외국어나 과도한 줄임말 그리고 욕설이나 비속어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욕설의 비속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배려하는 말, 그리고 긍정하는 말, 그리고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여러분, TV를 보면서도 많은 자료를 사실 좀 얻을 수가 있어요. TV 속에서 사람들이 과도하게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비속어를 많이 쓰는지, 신조어를 많이 쓰는지, 줄임말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패들렛을 통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면 이제 패들렛 사용. 첫 번째는 지난 사회랑 똑같아요. 아까 마인드맵 같은 패들렛에 올바른 우리말 사용 이런 걸로 주제를 여러분이 직접 잡으시고 어떨 때는 좀 나쁜 말,
외국어, 뭐 줄임말, 뭐 비속어, 뭐 욕 이것도 좋고 더 추가해도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말들, 발표하고 싶은 내용들을 짝이랑 같이 막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선생님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또 칸을 두 번째 패들렛 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는 예전에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서론에는 글쓴이가 그러니까 글을 쓰게 된 문제 상황 또는 배경 이런 걸 써주는 거죠. 왜 내가 이 글을 쓰게 됐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본론에는 그리고 이 쓰고 주장까지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본론에는 주로 근거야. 어떤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야. 이때 근거를 쓸 때 여러분 자기 생각만 무조건 근거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냥 우기고 떼쓰는 것밖에 안 돼요. 신문 기사라든지 뉴스 기사라든지 또는 뭐 어떤 정확한 지식 있죠. 네이버 지식 긁고 오지 마시고요. 이런 근거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근거를 쓰는 게 설득력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하고 강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글을 쓸 때 항상 세 가지 단계로 쓰는 게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이 주제로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라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런 말 너무 쓰지 말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의 성취 기준에 딱 맞춰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나도 보고 친구도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글과 또 영상 자료. 영상이 사람이 나와도 되고 또 글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도 좋아요. 어쨌든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월수 등교하는 친구들 짝도 선생님이 마음대로 좀 이번에 정했어요. 그러니까 짝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말고 다음에 또 짝 바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기록에 남겨둘게요. 자, 그러면 오늘 원격도 잘하고 2시간짜리니까 이거 끝나면 바로 짝이랑 같이 패들렛 들어와서 생각난 대로 말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쓸 건지까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소통하면서 합시다.